자, 오늘은 좀 살림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편집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유감이고요. 자, 오늘 방송 진짜 저는 사실 좀 재밌게 봤어요. 좀 파격적인 그런 지원도 보였고 KBS에서 박사를 좀 대우를 해주는 것도 보였고 또 색다른 케미 티키타카가 보여서 조금 새로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살림남에서 크게 바뀐 것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는 박서진 씨랑 동생인 효정 씨가 이 둘이서 티키타카를 보여주는 게 주 컨텐츠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오랜만에 박서진 씨가 효정 씨 없이 개그맨 한 분과 가수 한 분 그리고 본인 이렇게 세 명이서 함께 티키타카를 만들면서 재밌는 장면들을 뽑아냈거든요. 이번에 패션 위크에 또 초청되어서 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노을의 강균성 씨와 또 핫한 개그맨 또 김용명 씨를 또 초대를 해서 박서진 씨랑 케미를 만드는데 이게 또 새롭기도 하고 못 보던 케미다 보니까 좀 신선한 측면에서 점수가 높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시청률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어떤 지표는 아니었죠. 전 사실 이번에 5%를 돌파해서 초대박 기록을 내어주기를 바랬지만 사실 뭐 그게 쉽겠습니까? 이번에 12가 지표에서 너무 낮은 지표를 거뒀기 때문에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5%는 못 뚫었지만요. 결과적으로 4.6, 4.8, 4.6 이렇게 또 찍어내면서 4% 중반대를 기록하고 나쁘지 않은 지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전체 순위에서 봐도 나쁘지 않은 지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이유가요. 전체 토요일 시청률 차트를 봤을 때 예능 순위로 우리가 이걸 끊어보게 되면 바로 넘버 3에 해당하는 지표입니다. 멸명무한이는 현재 지금 MBC 가요제로 완전히 상중가를 달리고 있고요. 부르의 명곡은 4.8%. 이번에 임영웅 씨가 빠지니까 뭐 뚝 떨어졌고 다시 박서진 씨가 나오는 살인남 같은 경우에는 4.6%를 찍고 있는데 뭐 전체적인 순위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높고요. 시간대로 봤을 때는 가장 안 좋은 시간대에 배정받고 있는데 랭킹 3라는 점에서 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지표상으로 봤을 때 너무 훌륭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구차하게 뭔 이유를 대냐, 숫자가 낮게 나왔으면 실패한 거 아니냐, 잘못 나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뭐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지금 보시면 뭐 12라는 드라마가 살인남 덕분에 토요일 때 시청률이 반등을 했어요. 항상 보시게 되면 토요일이 더 잘 나와요. 살인남이 껴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더 기대를 하고 보거든요. 8.1, 5.9, 8.1이 높죠. 4.2, 3.1, 4.2가 높죠. 3.4, 2.6, 3.4가 높죠. 3.0, 2.4. 네. 동일하게 토요일이 더 높습니다. 살인남 덕분에 오히려 이게 시청률이 연계가 돼서 12가 좀 나은 성적을 거뒀는데 중요한 건 계속 쪽박을 차면서 지금 시청률을 다 날려먹으니까 살인남 입장에서는 떡상하고 싶어도 떡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반면 동시간대 라이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폭군의 셰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4.9, 6.6, 7.6, 11.1, 10.8, 12.7, 12.6, 15.4 오히려 토요일에 더 깎였어요. 살인남이 그래도 좀 약간 견제가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KBS의 고정 시청자들을 뺏기면서 항상 토요일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기간, 동주간 때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토요일이 좀 못 나오고 일요일이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인남 입장에서는 토요일 그 시간대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선방을 하고 있다. 마지막 회차니까 더 이게 잘 나온 것도 있긴 하고요. 15.4는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대에 경쟁을 해서 웬만한 예능보다 훨씬 높은 지표를 살인남이 이루어내고 있으니까 이건 사실 잘못된 지표다, 못된 지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잘 나온 케이스다, 너무 훌륭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이번에 KBS에서 살인남에 정말 많은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살인남은 극한의 가성비였습니다. 가성비도 이런 가성비가 없습니다. 그냥 박서진 씨랑 동생의 효정 씨가 티키타카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분량이 한 60% 차지합니다. 나머지 40%가 이제 다른 반고정 멤버들, 고정 멤버들을 불러와가지고 분량 만들어내고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성비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작진들이 그렇게 고민할 것도 많지가 않고 솔직히 말해서 카메라 세팅이야 그냥 거체 카메라 몇 개만 두면 되는 그런 셋업에서 이만한 퍼포먼스를, 이만한 성능을 내는 그런 방송이 천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단출했거든요. 그나마 그동안 좀 투자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핫한 아이돌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을 스튜디오에 불러줘서 그냥 함께 모습을 담아내는 게 유일한 어떤 지원이었는데 실제 방송상에서 박서진 씨의 에피소드에 노을의 강균성 씨와
정청명 씨를 불러와서 일단 케미를 만들었다는 게 유의미한 지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진짜 실적 만들어낼 거면 동생 데리고 와서 또 케미 만들었어야 됐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연예인들 간에 뭐 케미를 또 집중하고 조명해서 프로그램의 시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유명한 가수들을 불러오고 유명한 인물들을 불러와서 일단 방송의 체급을 좀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노을에 강민성 씨가 나와? 정천명 씨가 나와 하면서 그동안 살인남을 안 봤던 사람들도 좀 보게 만들어주고 본격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한번 홍보를 밀어붙여 보겠다. 그래, 니들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실적을 냈으니까 우리가 한번 또 이런 인재들을 불러와서 한번 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게. 제작비를 한번 또 넣어줄게. 이런 의미로 보는 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KBS 자체에서 섭외를 도와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섭외는 뭐 내나 하던 대로 PD분들이나 작가분들이 다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제작비적인 측면에서 좀 조건이 맞아야 또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겠는가. 또 그런 또 혜택을 박서진 씨가 잘 받게 된 부분이고 이번에 또 새로운 케미들을 예쁘게 잘 보여줄 수 있게 된 대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또 대우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현 상황에서 KBS가 낼 수 있는 카드는 딴 게 없습니다. 지금 박서진 씨와 또 살림남 여기에 투자를 해야만 지금 KBS가 떡상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드라마가 다 꼬라박았는데 지금 뭐 믿을 만한 프로가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본인들의 판단 미스로 요일대를 옮겨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4.4%대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살림남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표가 증명하고 있기도 해요. 토요일과 일요일의 지표를 비교해보면 항상 살인남이 이웃시한 때 존재해 있고 시청률을 좀 견인해 주니까 드라마 12도 시청률이 좀 반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떡상을 했겠죠. 근데 왜 굳이 12가 토요일만 되면 상승을 하고 토요일만 되면 떡락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뒤에 견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냐 없냐 때문에 판도가 바뀐 거거든요. 같은 의미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살인남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KBS가 살기 위해서는 KBS가 더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살인남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좀 고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인남 입장에서 너무 늦은 시간대에 방영을 하기 때문에 좀 고전을 면키가 어려운 건 사실이기는 해요.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방송을 보려고 한다면 뭔가 자극적인 소재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런 인위적인 그림은 바로 예민하게 캐치를 해버리거든요. 애시당초 살인남 같은 경우는 박서진 씨가 보여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케미가 좋아서 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인위적이고 짜고 치는 느낌 들기 시작하면 사실 살인남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특색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도 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뭐 나 혼자 산다 그리고 뭐 미운 우리 새끼 다 핫한 프로그램들이긴 하지만 항상 비판받고 있고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떤 짜고 치는 그림, 그들만의 리그 약간 이런 부분들이 대중들의 어떤 비호감이 생기면서 짜고 치는 판이라는 그런 말이 돌면서 사람들이 잘 안 보기 시작하고 인기가 전과 같지 않은 그런 상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좀 체급상으로 낮을 수는 있으나 살인남이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자연스러운 케미가 나와서 짜고 치는 느낌이 들지 않고 매끄럽게 나오는 부분들, 공감 가는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좋은 반응을 얻으니까 사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손보기 시작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불가피하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의 소재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KBS에서 뭐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게스트를 업그레이드하고 박서진 씨가 보여주는 다양한 이런 스토리들을 좀 다양화하다 보면 사람들이 늘 봤던 맛이 아니라 또 새로운 맛으로 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화제성의 수명을 더 늘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8시가 가장 핫합니다. 애시당초 살인남이 배정되어 있던 9시 그 시간대에도 물론 핫한 시간대이긴 했지만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드라마들의 시간이거든요. 주말 예능들은 9시에 원래 들어가면 됩니다. 9시도 늦었어요. 그때는 다 드라마 보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드라마 보는 시간대에 살인남이 배정된 것도 더럽게 늦었는데 이거를 사실 10시에다가 넣는다는 거는 그냥 너희 한번 죽어봐라 약간 그 말이거든요. 니들이 여기에 넣어도 지금 과연 잘 나올 수가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을 넣은 건데 잘 나온 게 맞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제 프라임타임 황금 시간대라고 해서 이야기할 때 정식적인 시간은 7시부터 11시까지라고 잡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보통 통틀어서 포괄적인 의미로는 7시부터 11시 반까지인가? 네. 거기를 보통 두고 우리가 프라임타임이라고 하는데 예능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방송 전체적인 개념이에요. 뉴스, 스포츠, 예능, 드라마 모든 것을 다 총칭했을 때 프라임타임을 얘기하자면 7시부터 11시까지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능으로 한정 지을 거면 6시부터 8시까지가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 이유는 드라마들의 시간이고 완전히 장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대 9시라는 시간대에 살인남이 잘 버텼는데 사실 또 그것보다 더 뒤로 가버리니까 사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상대 라이벌 드라마가 너무 잘 나가버리니까 또 우리 또 같은 팀 드라마는 또 쪽박을 차버리니까 더 어려워진 부분이다 해서 지금 지표상으로 더 어려운 시간대에서 높은 지표를 살인남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대 옮기니까 별거 없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다. 단순히 뭐 모르니까 시간대 별로 안 늦은 것 같은데 10시 반이면 별로 안 늦은 시간 아니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모르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우선 지표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높은 실적이라고 할 만하고요. KBS에서 대우를 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다 결과가 나오니까 9부씩 나오니까 이렇게 지원이 가는 거다. 지원도 안 나오는데 KBS가 진짜 서진씨 다 팬이라서 거기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서진씨 팬이라서 자 우리 서진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지원을 해볼까? 우리가 한번 밀어줘볼까 해서 이걸 밀어주겠습니까? 그러면 더 좋긴 하겠는데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실적을 보고 지표를 보고 기록을 보고 다 하는 거고 그렇다고 박서진 씨가 거대 소속사가 있습니까? 단출하게 본인 혼자서 그냥 소속사 운영하고 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거둔 성적, 지표, 돈 이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지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KBS 차원에서의 이런 푸시가 있게 되는 것이다.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12가 결과적으로는 종영을 했습니다. 종영을 해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거는 그 시간대에 어떤 드라마가 들어올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들어올 드라마가 마땅치 않다고 한다면 다시 살인남이 해당 시간대로 돌아가는 방향성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추가적인 편성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오래가지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어떤 방향성이 됐던 간에 시간대를 옮기면 더 좋긴 하겠지만 시간대를 옮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박서진 씨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KBS 차원에서 대우가 이어지고 조명을 해준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고 반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서진 씨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번에 패션위크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처럼 좀 색다르고 다양한 도전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트로트 가수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정된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판에 갇혀있지 않은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번에 또 다음 방송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새로운 도전들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보여줄지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또 어떤 새로운 매력으로 시청자들과 팬들에게 다가가게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사실 살인담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어떤 소감 같은 것들도 적어주시면 많이들 방송사에서 참고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여러분들의 솔직한 여러분들의 어떤 감상 이런 것들도 편하게 댓글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이런 것들은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